여러분, 지금 혹시 몸 어딘가가 가렵다면 잠깐만요. 이거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경고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밤에 자다가 너무 가려워서 나도 모르게 피반할 때까지 벅벅 긁다가 깨는 거예요. 이게 그냥 피부가 건조한가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 몸 안에서 서서히 망가져가는 장기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몰라요. 어떤 30년 경력의 응급실 의사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환자들이 선생님, 사실 이 부분이 몇 달 전부터 계속 가려웠어요. 라고 말할 때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좀 가려운 거겠지?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좀 가려운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까요? 자,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학술지죠. 죄이마 피부과학에 실린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가려움증을 겪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특전암, 특히 간암이나 담도암, 혈액암에 걸릴 위험이 무려 500%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5배나 높은 거죠. 이게 그냥 연구 결과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52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6개월 넘게 등이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답니다. 근데 그냥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거죠. 결국 이분은요, 나중에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셨대요. 믿을 수가 없네요. 그냥 가려운 게 아니었군요. 제 몸이 보낸 마지막 신호였는데 제가 그걸 무시했어요.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경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럼 대체 우리 몸의 어떤 부위가 가려울 때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첫 번째 경고 지역은 바로 손과 발입니다. 네, 바로 이 손바닥, 발바닥이요. 이건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불리는 간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걸 담즙 정체성 소양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간 기능이 확 떨어지면 담즙산이라는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피 속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독소가 하필이면 말초신경이 잔뜩 몰려있는 손바닥이랑 발바닥에 모여서 정말 미칠 것처럼 막 피부 밑에서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가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국 간재단 보고를 보면요. 자가면역성 간 질환 환자들의 무려 70%가 다른 어떤 증상보다도 이 극심한 가려움증을 가장 먼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달이 오거나 배가 아프기 전에 가려움이 첫 번째 신호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손발이 막 가려운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증상들, 예를 들어 눈 흰자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온다거나 소변 색깔이 갑자기 콜라처럼 진해진다거나 아니면 뭘 해도 너무 피곤하다 이런 게 같이 나타난다면 이건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간의 위험 신호입니다. 이럴 땐 정말 지체 없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경고 지역으로 가볼까요? 바로 등 위쪽, 그중에서도 특히 양쪽 날개뼈 사이 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니, 등이 가려운 게 뭐랑 관련이 있나 싶으시죠? 놀랍게도 이것의 가려움은 우리 몸의 엔진인 폐와 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요, 우리 등 위쪽 날개뼈 사이의 피부신경이 폐와 심장에서 나오는 신경이랑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이상 신호가 엉뚱하게도 등 쪽 피부의 가려움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걸 연관통의 일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진짜 중요한 자가진단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운동을 하거나 하고 나서 등 가려움이 확 심해진다. 그러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똑바로 누웠을 때 더 가려워진다.
그러면 폐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두셔도 조기 진단 확률을 정말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45세 여성분이 다른 증상은 하나도 없고 그냥 등에 꼭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 같은 가려움증이 계속돼서 병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초기 폐암이었던 거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완치하셨다고 합니다. 이분한테는 그 가려움이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살린 결정적인 신호였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고 지역입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신호일 수도 있어요. 바로 정강이와 발목입니다. 특히 양쪽 다리가 동시에 대칭적으로 가려운 경우예요. 이건 우리 몸의 필터,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바로 신장이죠. 이 신장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의 온갖 노폐물, 즉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요독이라는 아주 끔찍한 독소가 온몸에 그대로 쌓이는 건데요. 이 독소들이 중력 때문에 특히 다리 아래쪽, 정강이나 발목에 집중적으로 모이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강이가 너무 가려운데 동시에 소변을 봤더니 거품이 막 많이 생기고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 그리고 발목이 퉁퉁 붓는다.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난다면 이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한 가려움 신호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위험한 가려움을 어떻게 딱 구별하고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제가 명확한 행동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3대3대3 법칙입니다. 간단해요. 첫째, 3주. 같은 부위가 이유 없이 3주 이상 계속 가렵다. 그럼 무조건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둘째, 3곳.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위험 지역 3곳, 즉 손발, 등 위쪽, 정강이. 이 중 한 곳이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검사 받으세요. 마지막 셋째, 3가지 검사. 병원에 가서 딱 3가지만 요청하세요. 피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 이 기본 검사 3가지만으로도 치명적인 질병의 90% 이상을 조기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본이니까요. 캡처를 해두시거나 사진을 찍어두셔도 좋습니다. 가려운 부위별로 어떤 장기를 의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나타나는 증상은 뭔지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정리해놨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방 습관들도 있어요.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나눠 마시는 거, 그리고 매일 딱 10분이라도 맨발로 흙길 같은 데를 걷는 것, 또 간이 회복하는 골든타임인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신장의 부담을 정말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년 넘게 정강이가 가려웠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한가 보다 하고 방치하셨던 68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결국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고 하나뿐인 손자의 결혼식을 투석 의자에 앉아서 영상통화로 지켜봐야만 했답니다. 그분이 그러셨대요. 나는 그냥 피부가 건조한 줄로만 알았지. 제발 나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요. 이 후회가 우리에게는 정말 강력한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가려움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 중요한 편지를 열어보시겠습니까?